오늘 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의 전략도 곰곰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긴 연휴 마음이 무겁게 좀 보낼 뻔했는데 그래도 오늘 장 이렇게 상승부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긴축에 따른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미증시는 간만에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달러의 강세에 대한 부분도 한 진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진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FED 연준 부의장의 긴축에 따른 침체 우려 제기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전히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포트도 제가 항상 좀 보수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트 안에서도 우리가 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기만 해도 지금 여기 하방 추세선에 따라서 지금 약세인 장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데 이 추세선의 상단 부분을 결국에는 강하게 돌파해줘야 된다. 여기 지금 저항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런 구간들을 강하게 돌파를 해줄 때 우리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은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300선까지도 열려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7일 공개된 이제 베이지 북에서도 이 연준은 전반적인 경제 변화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추가적으로 수요에 대한 약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특히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도 이 현재 경제 상황 자체가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약세 구간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반짝 오른 걸로 보시는 거군요.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시는 건데 오늘 장에서 종목도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체크 포인트 있다면 어떤 쪽 보세요? 네, 지금 제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갈 수 있는 그런 포트는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에너지 대란 속에서 태양광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전일 미증시에 이런 태양광 섹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특히 퍼스트솔라라든지 아니면 솔라엣지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저희는 여기서 힌트를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에서 이제 퍼스트솔라나 아니면은 솔라엣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갈 때 다음날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시장의 신재생 에너지가 우호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매 기법을 적용했을 때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태양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전이라든지 풍력을 살펴봤을 때 이런 기본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태양광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IRA 감축 법안에 따라서 우리 세제 혜택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미국의 태양광 모듈 쪽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을 여전히 저는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섹터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주들의 그런 물량이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바이오주들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오늘 HLB 그룹주가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HL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아래서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하반기에 여전히 바이오주들은 강한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HLB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장보들이 지금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이런 좀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재료로는 리보세라닙
국내 판권을 보유한 HLB 생명과학 그리고 이 생산을 맡을 수 있는 HLB 제약이 가장 강한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감 경기 침체라는 이런 우려감 속에서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바이오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서 이런 거래량들이 아래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런 힌트들을 얻을 수 있고 참고로 이제 박셀바이오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때는 이런 거래량들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량이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탈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매물대를 뚫는 거래량을 포착을 해서 우리는 욕심부리지 않고 수익을 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이거는 탈출의 신호로 생각하고 더 이상의 투자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이렇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IRA 감축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 북미 공장에 대한 그런 증설 이슈도 계속해서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인에 대한 수급이 오늘로써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연기금 그리고 외인들이 연거래일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도 힌트를 가지고 가면서 2차 전지 업종들을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폐배터리. 결국에 이 순환의 마지막에는 폐배터리가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 계속해서 강하게 그리고 산업이 발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종목군 이쪽도 좋게 보시고 제약 바이오 섹터는 차트 보면서 매매하고 2차전지 오늘 재차 또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점 플러스 알파로 폐배터리 오늘의 체크포인트 이렇게 4개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글로벌 증시는 정상 진행되잖아요. 이때 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라든지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유럽에 대한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발표를 하는데 그런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또 발언을 같이 하면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지 그 부분을 방향성을 잡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지금 유럽 쪽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국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와 연결 선물 지수를 잠깐 본다면 지금 종가 마지막에 백오데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선물 가격보다 지금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정상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정상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푸트를 더욱더 조심스럽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코스피 200 지수와 연결 선물 지수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13일에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물가를 잡는데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지금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런 지수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꼭 시장 방향성을 잡는 데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일수록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일에 아이폰 14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이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 아이폰 관련주 특히 연성 회로기판을 담당하는 BH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로벌 IT에 대한 수요 둔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물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한국 기업들을 좀 여전히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신 일정상으로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올 만한 부분들은 오늘 밤에 ECB에서 기준금리 결정 아마도 올릴 거다. 세간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다음 주 일정이어서 증시 진행될 때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주요 이벤트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추석 이후의 증시 어떨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선을 뚫어내고, 그리고 또 증시도 좀 더 하방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추석 이후에 필요한 절대 전략을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달러 강세가 1,400원을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인들의 그런 수급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경제 상황, 그런 주식의 기대감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그래도 시장 속에 강자는 존재한다.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아니면 폐배터리, 그리고 방산, 더 나아가서 이제 엔터주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리고 그 안에서 수급을 받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당장 추석이 지났다, 바로 좋아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 달러 강세라든지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물론 열어둬야 되기는 하지만은 이런 시장 속에서 강자는 있다,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날씨 슬슬 좀 추워지면서 시장 분위기에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계속해서 저희와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지치셨을 텐데 4일 좀 알차게 보내셔서 에너지 충전 많이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